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사야가 장차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룰 때에 너희들은 그때 메시아에게 다 나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압축하면은 한마디로 결론,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왔다, 새로운 왕이 왔다, 다 나와서 메시아를 맞이하라.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압축이요 신약의 오픈 메시지인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이제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메시아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용서하고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왕의 오심과 하나님의 왕국에 임한 것과 메시아에게로 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비밀이다. 여기에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상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다윗의 지상적인 왕국을 기대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곧 다윗 언약의 성취인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민을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왕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열방들로 다 그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과 그의 왕적 통치가 전 세계로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시키면은 그대로 오버랩해서 보면은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오늘 그것을 다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과 그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진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그 메시아의 오신 그때에 나타날 일들을 마지막 그림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한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의 회복,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마지막 다윗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는 이번에 트럼프와 이재명의 양자회담에 대한 얘기로 오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오늘 또 새삼스럽게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이것을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자회담을 자기의 입지에 따라서 좌냐 우냐 또 자기의 존재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지금 좌파들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이렇게 자화자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자회담이 문제가 뭐냐? 첫째로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정상회담 한국 뉴스에는 전부 다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관세 협정에 따르는 대표로서의 실무회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협정의 한국 대표로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자회담이라고 했지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았고 정상회담의 어떤 실무회담이나 국빈 초청이나 이런 정상적인 정상과 정상의 만남이 아니라 미국 정상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없으니까 한국의 관세협정 7월 31일 날 체결된 관세협정의 대표로서 마지막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초청도 이쪽에서 한국에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트럼프를 한번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억지로 겨우 된 겁니다. 양자회담이지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모든 그동안의 절차와 또 영접하는 모든 절차 과정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회담은 기자회견도 공동성명도 어떤 문서로 남긴 것도 없고 따라서 서명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그냥 주고받았는데 이렇다 할 새로운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두로 결만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에서는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문서와 서명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주고받은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이재명 쪽에서는 자동차 관세 15%로 됐다고 아주 관세협정을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문서화되고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31일 합의한 거는 이건 누구 합의지 현실적으로는 자동차세가 15%가 아니고 지금 여전히 25%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협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7월 30일 합의한 대로 기정사실로 밀고 가는 것입니다. 15%가 아니라 25%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서도 서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아무것도 없는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결정적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험만 한 겁니다. 왜 이쪽에서 그렇게 트럼프와 만나는 걸 애교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교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거칠의 만남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 문제점이 나오는 건데
한국은 지난 관세협정에서 한국은 처음에 100억 불을 10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 쪽에서는 아니다. 2천억을 더 얹어라. 그래서 3,500불을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000억 불은 미국의 가스를 구입하는 거로 해서 지난번 합의된 거는 4,500불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가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온갖 약점과 리스크와 자기의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 퍼주기를 해서 자기 신변 안전과 자기의 이재명 대통령 선출된 데 대한 어떤 인준을 받으려고 오직 자기의 생존 본능만 가지고 퍼주기로 방탄회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 1,500억을 더 추가를 해서 6,000억을 약속을 했습니다. 6,000억 불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GDP 대비를 보면은 GDP의 40%가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GDP의 근 반을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애완보육원은 4,000억입니다. 물론 이거 일시불로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일본은 얼마냐? 일본은 5,000억 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본과 한국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GDP 대비 15%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3배나 크기 때문에 5,000억이라고 하지만은 일본의 GDP의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5,000불에 6,000억을 1,000억 불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 GDP에서는 40%가 되는 게 바로 일본에 투자한 GDP 대비를 보면은 3배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겁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회담의 그 모습을 해당초 30분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좀 길어져서 이제 한 40, 50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평하면은 이재명의 자세를 봐서 무서운 선생 앞에서 야단 맞는 학생 같아요. 트럼프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재명은 키를 높일 때는 높여서 머리털까지 부가세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키를 크게 해서 의자 앞에 딱 빳빳하게 꼿꼿이 서가지고서 아마 자기가 트럼프보다 더 높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애신들은 다 웃습니다. 벌받는 학생같이 그냥 꼿꼿이 허리를 펴고서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개회담은 회담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대담한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저 서로 대담하고 말을 그냥 그저 나누는 그런 인사 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조선이 미국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이재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트럼프가 SNS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숙청과 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무서운 폭탄 선언입니다. 여기 숙청이라는 말은 그냥 인사이동 이런 게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없애버려 처벌한 중국이나 북한에서 숙청하는 그런 숙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공산혁명과 같은 북한과 같은 그런 지금 숙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숙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하는 거냐? 혁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혁명이요? 공산혁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 군 부대를 압수수색한 이걸 또 꺼내가지고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궁색한 대답을 하면서 윤석열이 뭐 반란을 일으켜서 뭐 수습하고 어제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어떤 뭐 이런 동분서다 같은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내가 오해했나? 이게 그냥 오해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미군 부대를 들어가서 물론 한국 그걸 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데입니다. 거기서 뭘 가져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거나 미군 영내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건 미국 영토를 침범하는 거나 마찬가지 중대한 국제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거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가 오해했나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말았지만은 트럼프의 멘토인 킹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 탄압과 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가만 안 두겠다. 2주간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느닷없이 평택 그 땅을 달라. 평택 땅을 달라. 처음에는 뭐 이재명이 사인을 하니까 그 사인하는 펜을 이렇게 보다가 그 펜 참 좋네. 그거 도로 가져갈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주니까는 그 펜을. 이 펜은 그냥 펜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뭔가 알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펜 내놔라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평택 미군 기지 땅을 내놔라. 어떻게 남의 땅을 그냥 달라고 합니까? 뼈대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 용산 미군 기지 땅 지금 누구 거야? 저 중국 정부에서 그걸 다 매수하고 사지 않아서 중국 땅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이 땅 우리 거 하겠다. 이건 참 여러 가지 분석과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이건 엄청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싱크탱크 트럼프의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CSIS에서 연설을 하고 또 거기서 그 대표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다 들었는데 이재명이 연설하는 거는 그냥 방송의 소리가 안 나오고 그거를 공식 통역으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이 연설한 거는 그 내용을 잘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거는 이재명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질문에 대한 거를 한국말로 통역하고 또 이재명이 말한 거를 영어로 통역하고 그래서 영어 한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애신 기자들이 호평한 것처럼 아부하는 얘기들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의 기조는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상황이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이거는 엄청난 정책 변화요. 엄청난 폭탄 선언입니다. 이제는 중국 버리고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발각했습니다. 북한도 발각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짓말과 사기의 화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회담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언론들도 뭐 그래서 정황으로 봐서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라는 건 트럼프는 애당초 이재명하고 무슨 관세 협상을 하라고 어떤 의논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핵심은 트럼프의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트럼프가 미국 도착하기 전에 SNS에 올리고 또 공개 회담에서도 거기서 폭탄 선언을 한 그대로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숙청, 혁명, 종교 탄압, 공군, 압색 이런 네 가지 그거를 따져 묻고 그거로 이재명과 결판을 치려고 이게 이재명의 핵심이고 복심입니다. 비공개에서 그 문제 처음에 말하고는 이거는 이제 우리 비공개회에서 얘기하자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분명 나온 거는 어제라도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또 그 대담에서 서로 합의가 될 만한 서로 수긍할 만한 그런 대답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숙청 지금 내란으로 지금 3특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걸 노렸는데 3특검 그 미국의 그 특검 누굽니까? 저는 정신병자야. 때려쳐. 숙청, 혁명 때려쳐. 과격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돌아오면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끝내는 서로 결론을 못 내고 너 알아서 해. 그러고서 그냥
그 비공개 회의는 결국 파탄이 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갔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한 것 같은 관세에 대해서 어떤 협정, 이거는 아무것도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는 입학해낸 것도 없습니다. 왜? 문서도 없고 서명도 없고 그대로 가는 거야. 다시 재론이 필요 없어. 25%는 25%, 투자는 투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문제는 모든 정상간의 회담이라면은 거기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고 또 공동 성명이 있고 또 거기에 문서가 있고 서명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공개적인 뉴스로 다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완전히 판이 달라요. 기자회견도 없고 공동 성명도 없고 문서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고 왜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혁명을 하고 있다. 무슨 혁명?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공산혁명을 하고 지금 숙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같이 못 가. 그렇다고 미국이나 트럼프가 한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지금 조선 문제를 비롯해서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 대중전쟁의 문제에서 너무나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없이는 대중전쟁을 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한국을 놓을 수도 없고 같이 가자니 이놈은 완전히 중국 편에 붙어서 앞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하는 짓 다르고 보나마나 뻔한 건데 같이 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끌어안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결국은 이재명과는 동거할 수 없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뭡니까? 버릴 수도 없고 이재명하고 같이 갈 수도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레짐 체인지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문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 정상 간에 서명을 할 그런 한국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두들겨 맞아야 될 놈이지 한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맨 처음에 인사할 때 대통령 당선된 걸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거에 이긴 걸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으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부정선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선거에서 이긴 걸 축하한다. 비꼬는 얘기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찔른 겁니다. 트럼프의 말수와 미국 사람들의 말은 뒤통수를 가서 뒤를 가서 돌아봐야 알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직설적으로 앞에서 하는 말 가지고는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의중을 다 이해 못합니다. 처음에 인사할 때도 참 나이스하다. 그 나이스도 전문가가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나이스하다는 건 야 너 멋있다 그런 얘기 아니라 너 아주 포악하고 흉측한 짐승 같은 아주 악한 놈으로 알았는데 그 정도 괜찮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든 거는 관세 협정도 그렇고 모든 거는 다음 새로 나오는 대통령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주 되게 두들겨 맞고 혼쭐 나고 온 거예요. 이걸 똑바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취소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 친구가 아닙니다. 냉전 시대에 서로 한 블록으로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진짜는 미국과 중국은 항상 서로 국경 분쟁도 하고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면은 트럼프는 푸틴을 끌어안고 중국을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국을 끌어안고 중국을 아마 푸틴을 중국으로부터 갈라세우게 해서 푸틴을 끌어안고 푸틴과 함께 대중전쟁 중국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왜? 미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패권자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America first. 미국만이 패권을 가져야지 여기에 도전하는 건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을 붕괴시켜서 그냥 소수민족으로 다 티베트, 인정 위구르, 만주 등등등등으로 이렇게 분해시켜 분열시켜서 중국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중국을 내륙 국가로 만들고
상해 이쪽 동해안과 또 북쪽 만주 전부 다 분할시키고 중국을 감히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게 트럼프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면 자동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투자가들이 지금 전부 다 돈보따리를 안고서 통일만 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쏟아붓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면 엄청난 투자가 북한 땅에 쏟아부어지고 거기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또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경제와 남한의 기술력과 미국이 거기에 합해가지고 세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코리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고 미국은 코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쥐는 E1 체제, G2 체제로 국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팍스 아메리카나 마가 이것이 트럼프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안에서 벌써 직업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확한 뉴스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군부 또 지금 새로운 엘리트층들이 막 그냥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막 반공산주의 데모를 지금 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가만 놔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배가 부르면은 자유를 외치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자본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 못하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시진핑 독재로 지금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이제는 돈의 맛을 알고 자유의 맛을 안 이런 세대들이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울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격동기입니다. 이 틈새에 지금 한국이 껴서 전 세계에 지각변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한국에서 지금 압축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넓게 펼칠 수가 없어요. 그게는 글로벌 세력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푸틴도 깨뜨리고 트럼프도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판을 뒤엎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다 뒤엎고 뒤흔들고 세계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또 북한이 무너지고 또 한국과 서로 협력하면서 한국과 협력해서 특별히 한국과 협력해서 기술, 물류, 공급망 확보,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에너지, 항공, 기술, 방산 모든 이거를 미국하고 합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되고 나아가서 러시아와 함께 국 항로를 열어서 세계의 모든 질서를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코리아를 통해서 미국의 꿈 팍스 아메리카나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뭡니까? 한국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의 회복,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을 보여줘서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절정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회담 후에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는 안미, 경미, 완전히 애교 정책, 완전히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재명의 말을 어느 정도 진실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정청래하고도 또 갈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또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왜? 이제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재명이 아무리 악랄해도 완전히 트럼프 앞에서 기가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기도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냥 구속 기각을 했어요.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국 후에 국민 1호기 타고 서울 공항에 거기 와서 비행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90도 이하로 허리를 굽혀서 90도 이하로 허리를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뭐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뭐 무슨 자기 참모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절할 게 무엇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절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는 증거요. 90도 경례.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국힘당 새로 대표가 된 장경태 대표하고 면담을 준비하라. 그리고 영수회담 추진을 준비하라. 그리고 서서히 그렇게 시풀어서 무소 부위에 칼을 막 휘두르던 삼특검도 지금 주춤하고 대기 상태에 지금 한풀 꺾여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강력하게 욕을 쓸 겁니다. 숙청 끝이고 윤석열 내놔. 베네수엘라가 같은 한국하고 꼭 같은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겠다고 4,500명과 또 군함들과 항공모함까지 그 앞에 갖다 대고 이제 언제 쳐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되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꼬리를 내렸어요. 정적 가두고 있던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윤석열과 내란죄를 지금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서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주진국이니까 그냥 군대로 그냥 막 쳐들어간다면 한국에는 군대로 쳐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지요. 어쨌거나 가만 안 둬. 내란은 너희들이 내란인데 윤석열과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과 그 계엄령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 가두고 다 내놔. 안 내놔면 가만 안 둬. 아마 비공개 회담에서 신랄한 언쟁이 있었고 옥신각신 논쟁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지금 검찰개혁 민주당에서 한참 지금 정청래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세 가지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냥 막 밀고 나가겠다고 해서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검찰개혁, 법무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검찰개혁 내가 직접 챙기겠어.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재명이가 확 뒤집히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 그의 근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공산화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란 세력, 베네수엘라처럼 갑자기 다 그냥 풀어주고 속박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제스처는 하겠죠. 그 다음에 당장 사성장군 7명을 옷을 뵙겠습니다. 사성장군 7명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핵심 참모들이겠죠. 대한민국 국방에 아주 전략적으로 모든 작전과 또 통치, 군 지휘 통제, 작전 능력, 국방 개혁 여기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 능력, 지휘 계통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대장 내시면은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총체적인 분야에 걸쳐서 인사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또 부정선거로 전부 다 도지사, 군수, 면장, 지방시장 다 완전히 장악을 해서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 노란 봉투법과 또 상법을 통해서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참 미안해요. 국내적으로는 기업을 못하게 다 해체하든지 국유화하든지 아니면 다 도망가든지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기업들이 다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되고 그 기업이 잘 돼야 실업자 구제가 되고 그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튼튼히 서는데 기업을 못하게 자꾸 깎아내리고 짓밟고 흔들고 기업을 못하게 만들면서 돈은 자꾸 쥐어짜내는 겁니다. 투자하라.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은 지금 현대, SK, 삼성 다 한국을 빠져요. 한국은 노조만 있고 공정이 없는, 노조만 있고 회사가 없는 나라가 돼요. 이제 GM 코리아도 지금 철수하기로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벌어놓은 뒷꿈속으로 챙겨놓은 돈이라도 있지 그 밑에 노조원들, 그 밑에 노동자들은 다 길바닥으로 나오면 IMF 이후 노숙자들 떼거리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공산혁명이에요.
이재명이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공산당은 가난하게 만들어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산층은 없어요. 우두머리 대가리 당 최고 간부들하고 밑에 노예들, 이게 공산체제입니다. 평등이 아니에요. 극과 극이에요. 양극화가 공산주의입니다. 저희들만 노리고 이게 글로벌리즘은 공산주의예요. 마지막 노예 5억만 내겨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트들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살겠다는 게 글로벌리즘 아닙니까? 공산독재, 극과 극,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전부 다 중산층을 다 무너뜨립니다. 중간에 개인기업 다 무너뜨립니다.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돈 뿌립니다. 정부 돈 공짜로 모아서 국민 기본소득이라서 나라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배급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꽁돈 받아먹다가 공짜 밥 얻어먹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로 목줄이 매여서 정부에서 끄는 대로 끌려가게 만드는 공산주의 만드는 이것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만들고 전부 다 거지를 만드는 게 이게 공산주의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좌파 빨개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그 리밋은 하나님 아시고 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쓰시는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죽이고 밖으로는 거짓말을 쇼만 하고 있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대박이 그냥 막 터져나와요. 대박이 방산 조선 할 거 없이 그냥 어떤 기술 할 거 없이 대박이 터져나와요. 서로 코리아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찢어서 갈라서 다 거지 만들까? 나라를 망치고 거지를 만드는 여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는지.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APEC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모든 정상들이 다 옵니다. 푸틴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거기에서 이재명의 정상회담을 다 각각 할 겁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의 애교적 입지가 굳어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자기가 조금 이제 더 든든해지게 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서 나라와 왕이 바뀌고 노예의 포로의 신분이 자유의 신분이 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모든 것을 왕실에서 다 대주게 세상에 레코드판 뒤엎듯이 하룻밤 사이에 다 뒤엎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위해서 또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금신상을 산장도가 깨뜨린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와서 대제국을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모든 기반과 준비를 다 해놓고 나중에 맨 나중에 로마 제국을 다 뒤엎어놨어요. 로마가 항복을 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모델로서 다윗의 왕국과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모델로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백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과정을 확실히 모를 뿐이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코리아 없이 안 되듯이 하나님도 코리아 없이는 안 됩니다. 그의 구속사의 역사 마지막 드라마를 한국 없이는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시편 130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세를 살피시면은 누가 서리까? 누가 살아남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겠습니까?
여호와는 사유하심이 있나니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오늘 한국의 도덕적인 상황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역사적으로 꼭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흰옷 입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상징인 백이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배달민족,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동쪽의 빛이라고 하는 배달민족,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오늘까지 잠잠하고 계시다가 요 수년 내에 그는 막 그냥 코리아가 전 세계로 그냥 로켓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배달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3절 이하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양이 없습니다.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적인 통치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진짜 다윗의 왕국,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올 것을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의 성취의 모습으로, 다윗 왕국의 회복의 모습으로 코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윗 왕국의 모델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올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델로서 코리아를 또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즈를 지금 자꾸 맞춰가고 있습니다. 악랄한 이재명 민주당 붉은 악마의 세력은 바빌론처럼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와도 국민이 이렇게 썩어 빠진 상태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새술, 새푸대,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장경태 대표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싹 바꾸겠다는 겁니다. 변절자들, 배신자들, 아부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쳐내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강력한 당을 만들어서 새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벌써 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도자와 통일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국민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2030 젊은 세대에서 또 지금까지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빵빵빵빵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한국은 새로워집니다.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들로 새 나라를 이루고 낡은 쓰레기들은 좌든 우든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드라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합니다. 큰 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즈를 맞추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세계가 뒤집히는, 아시아가 뒤집히는, 미국과 한국이 뒤집히는, 역사의 기본 가치가 뒤집히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게 하는 엄청난 역사의 지금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윤석열과 김건희와 또 김영환 장군 또 국방장관과 거기에 들어가는 충성스러운 애국자들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하룻밤 사이에 자유하여 하나님이 새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창세 이후 가장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이루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성령의 감화감동이 역사하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